우간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동아프리카의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 서쪽으로 퀸 엘리자베스 국립공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공원은 아프리카에서 유명한 줄무늬 몽고스가 살고 있죠. 칼라하리 사막의 미어캣과 가까운 친척벌인 줄무늬 몽고스는 40마리 정도가 한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어캣과 마찬가지로 서로 단결하며 살아가고 언제든 자신들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죠. 줄무늬 몽고스는 평상시에도 서로의 새끼를 돌봐주면서 협력합니다. 다른 팀의 과학자들이 이 녀석들의 습성과 함께 새끼들이 사라지는 미스터리를 밝히려고 합니다. 이들은 잉글랜드 출신의 생물학자 사라 호지와 우간다의 에밀리 오탈리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줄무늬 몽고스를 연구 중이죠. 두 사람은 위치 추적기로 한 몽고스 집단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구성원을 알게 됐습니다. 건장한 수컷 리퍼는 새끼들이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돌봐줍니다. 아키키는 우두머리 암컷으로 줄무늬 몽고스의 다른 어미들처럼 육아를 분담하죠. 우두머리 수컷인 베런은 가족을 위해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몽고스들은 뒤따라오는 연구원들처럼 위험한 이곳을 순찰합니다. 걸어서 숲을 지나는 사라와 에밀리는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늘 조심해야 하죠. 이곳에선 코끼리가 가장 위험하지만 물소와 사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사라와 에밀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처럼 숲을 걸어 다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들은 몽고스 집단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하루 종일 걸어서 따라다녀야 합니다. 해가 진 후엔 더 그렇죠. 그날 밤 몽고스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연구원들은 몽고스의 밤 생활을 관찰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장비를 가지고 녀석들을 감시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굴 안에서 20마리 정도의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반 정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누군가 새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범인을 잡으려면 밤새 지켜봐야 합니다. 다시 비가 내립니다. 암컷들은 현재 임신 중이고 에밀리와 사라는 반드시 사건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Yeah, they are. Over there. They're standing up watching us. Okay. Still pregnant. Yeah, Yeah, they've really got pregnant over the last few weeks. She's looking mamas. huge now, that one there. Yeah. 녀석들은 하루 종일 먹이를 찾습니다. 험한 지역도 하루에 많은 거리를 횡단하죠. 사라와 에밀리도 주위를 경계하며 계속 뒤따라갑니다. Emily, that female's getting really close. We should get back to the car. She's got a young one with her. I've never seen an elephant so close before. She's still pretty close now, but she's starting to back off now. I think it's okay. 현장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야생 생물학자들에게 이 정도 위협은 늘 있는 일이죠. 이 집단을 5년 동안 따라다닌 에밀리는 녀석들의 성격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위험을 감수할 가치를 느끼죠.
에밀리를 앞서가던 녀석들이 뭔가에 놀랍니다. 녀석들이 적을 공격하기 위해 일제히 접근하는데 이렇게 떼를 지어 공격하는 모습은 흔치 않은 일이죠. 에밀리는 비단뱀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두머리 암컷 아키키가 공격을 주도하는데 긴장감이 흐릅니다. 몽고스들이 물러서자 비단뱀이 공격을 합니다. 뱀이 새끼를 죽이는 범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뱀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어른 몽고스 한 마리가 충분히 처리할 수도 있는 상대니 뱀이 새끼를 해칠 수는 없을 겁니다. 몽고스 집단을 연구하려면 연구원들은 각 구성원과 친해져야 합니다. 같이 노는 시간도 중요하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익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녀석들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주지 않고 따라다닐 수 있는 거죠. 에밀리와 사라는 임신 중인 암컷 4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새끼가 몇 마리 태어날지 알기 위해 녀석들에게 진정제를 놓습니다. 사라는 우두머리인 아키키를 검사 중이죠. 녀석이 잠을 자는 동안 배를 살짝 누르며 태아를 느껴봅니다. So there's one here, one there. There's a third one here and another one at the bottom. So she's got 4 fetuses. 연구원들은 전부 14마리의 태아를 확인한 후 암컷들을 풀어줍니다. 어쩌면 오늘 밤 새끼들이 태어날 수도 있죠. 에밀리와 사라는 특별한 장비로 굴을 관찰하려 합니다. 특별히 제작된 카메라를 몽고스 굴 속에 넣습니다. Is it looking okay, Emily? It's looking really great. It's quite clear. We might see something, actually. Okay. Well, it's getting late now. They should be here any minute. Oh, they're already here. Yeah. 최근 이 카메라를 사용하기 전까진 에밀리와 사라는 몽고스의 지하 세계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암컷들이 새끼를 낳으면 카메라가 누가 범인인지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은 두 사람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처음으로 몽고스의 지하 구를 보고 있죠. 두 사람은 교대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암컷들이 새끼를 낳는 모습과 그 새끼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꼭 보고 싶어 합니다. 에밀리와 사라가 범인을 목격할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에겐 흥분되는 시간이죠. 시간이 갈수록 긴장감도 커집니다. 에밀리가 먼저 관찰을 시작합니다. 밤 11시, 보이는 건 굴 속의 몽고스들이 털을 다듬고 잠을 자고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죠. 굴 밖에선 큰 동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사라가 관찰합니다. 새벽 1시, 사라가 녀석들을 관찰한 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새벽 3시 30분, 굴 속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숲을 지나가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사라는 암컷들이 오늘 새끼를 낳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날이 밝고 예상대로 새끼는 없었습니다. 반면 몽고스들에게 특별한 친구도 있습니다. 바로 홍멧돼지죠. 기생충으로 짜증이 나면 몽고스에게 청소를 부탁하고 먹이를 제공합니다. 밤이 왔습니다. 다시 관찰이 시작됐죠. 오늘은 사라가 먼저 지켜봅니다. 관찰 이틀째인 오늘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멀리서 쏟아지던 천둥비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밤 9시 30분 바람이 거세집니다. 비가 퍼붓기 시작하자 몽고스들이 불안한 모습입니다. 폭우 때문일 수도 있고 암컷들이 분만 중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다들 불안해하고 있죠. 갑자기 녀석들이 굴에서 나옵니다. 사라가 서둘러 달려나가는데 폭우가 내리는 어둠 속 굴을 버리고 떠나는 몽고스들을 따라가 보지만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죠. 녀석들이 숲으로 들어간 것 같아 따라가지만 겁이 나긴 마찬가지입니다. Emily, they've just abandoned the burrow in the rain, and I tried to follow them, but they've just disappeared somewhere down there into the thick bush. 지난밤 일로 두 사람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아침이 돼도 그 기분은 여전하죠. I just lost them last night, which means that if they gave birth last night, then we've missed it. Yeah, oh, that would be a shame. So what should we do? Should we wait for the rain to stop? Yeah, I suppose so. There's no way we're going to find them in this rain anyway. They headed, when I lost them last night, they were heading somewhere towards the village, I think. 몽고스의 서식지 안에 무에야 마을이 있습니다. 사라는 그곳에서 녀석들을 만날 수 있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암컷들이 새끼를 낳았고 그중 한 마리는 이미 불행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라는 비참한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어린 수컷이 갓 태어난 새끼를 먹고 있었죠. 이 수컷이 범인일까요? 이 광경을 찍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녀석은 친동생을 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다른 범인이 죽인 새끼를 먹고만 있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녀석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범인일까요? 나머지 새끼들은 어디 있을까요? 에밀리와 사라는 낚싯배가 있는 곳까지 녀석들을 따라갔습니다. 몽고스들은 어젯밤 새끼를 낳았고 두 사람은 지금 카메라를 이용해 배 안을 보려고 합니다. 태아가 14마리였으니 새끼도 14마리가 있어야 하죠.
Fine, yes. Do you want to come and see? Yeah. 몇 마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키키와 니퍼도 배 안에 있죠. Okay. Oh yeah, look, there's Nipper. Yeah. Okay, the pups are there's the pups in this corner. And I can see 6, but I think that there might be another one there on the left. Yeah. Yeah, that's the pup too. There's definitely just 7 here, which means that at least 7 have died overnight because there should have been 14 pups. 하룻밤 사이에 대량 살생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모도 용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니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동기가 있을까요? 사라와 에밀리는 자신들이 수집한 증거를 재검토해 봅니다. This is the footage I shot of the pup being eaten. Okay. It's amazing. 자신의 새끼가 아니라면 니퍼가 범인일 수 있습니다. 아키키도 그렇고 베론도 마찬가지죠. 자기 새끼들의 경쟁 상대를 제거하려 했거나 모르는 다른 녀석의 짓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필름으로 몽구스의 습성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새끼들을 죽인 범인은 알 수 없습니다. 범인을 찾기 위해선 DNA 검사를 통해 살아있는 새끼들의 부모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새끼들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3주를 기다려야 하죠. 그 후 며칠이 지나고 더 이상 죽은 새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새끼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점점 강해지고 용감해집니다. 그렇다고 무사히 어른이 되는 건 아니죠. 대머리 황새가 마음만 먹으면 한 마리의 새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니퍼가 위험을 무릅쓰고 막아보는데 최선을 다해 황새를 정신없게 만듭니다. 소동이 일어나자 어른 몽구스들도 모여듭니다. 당황한 황새가 물러서고 몽구스 가족은 서둘러 배를 버리고 마을을 떠납니다. 아키키가 앞장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새끼들이 은신처에서 나오자 사라와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봅니다. 과학자들은 새끼들에게 자신들을 친근하게 만들어 그들을 연구합니다. 어미 몽구스가 하는 것처럼 목덜미를 잡아 올립니다. 과학자들은 DNA 검사를 위해 털을 수집합니다. 이런 식으로 갓 태어난 새끼들의 털을 수집해 DNA를 분석하는데 그 결과로 누가 어미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암컷은 새끼가 4마리지만 다른 암컷은 1마리뿐일 수도 있죠. 그 결과로 누가 누굴 죽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새끼들이 첫 모험을 위해 집단에 합류했습니다.
녀석들은 사냥 기술을 배우고 있지만 아직 연약하기 짝이 없죠. 각 새끼들에겐 개인 트레이너와 보호자가 있습니다. 황새가 몽고스 집단을 공격합니다. 새끼 한 마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결국 당하고 맙니다. 최선을 다해 지켰지만 이제 남은 새끼는 6마리뿐입니다. 7마리는 태어나자마자 알 수 없는 범인에게 당했고 한 마리는 황새의 먹이가 됐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대량 살생을 조사하는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퀸 엘리자베스 국립공원에서 몽고스를 따라다니며 그들의 매 순간을 기록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기초자료에선 대부분의 살아남은 새끼들이 우두머리 암컷의 새끼라고 보여줍니다. 사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키키와 다른 암컷들이 동시에 새끼를 낳았지만 녀석들의 집단에서 돌보기엔 새끼가 너무 많아 아키키가 다른 암컷의 새끼들을 죽인 거라고. 설득력 있는 이론이지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몽고스들이 다시 새끼를 낳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지만 그땐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몽고스 살생 사건은 결국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많은 의문들이 남았고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몽고스들의 습성을 조사할 것입니다. 이들은 몽고스 사회를 뒤흔드는 몇 가지 요인을 발견했는데 어미와 딸들이 번식을 하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보호자들이 새끼들을 죽이기도 하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녀석들을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대체적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서로 단결하는 사교적인 집단이었습니다. 미어캣과 몽고스 집단은 굴을 팔 때, 싸울 때, 먹을 때 언제나 변함없이 서로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단결이 가장 큰 힘이고 앞으로도 모두 하나가 되어 생존을 위해 협동할 것입니다.